안녕하세요. SAP 서비스 데이 참석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SAP 서비스 오버뷰를 맡은 윤종호입니다. 오늘 세션 발표를 통해서 SAP가 갖고 있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전략과 방법론을 이해할 수 있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세션인 SAP 서비스 오버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AP 서비스의 가장 큰 목표는 커스터머 석세스입니다. 정해진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파트너가 잘 역할을 수행해야 되고 이를 위한 SAP의 지원도 중요합니다. SAP 솔루션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솔루션이 있고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사전 이해하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루션 포트폴리오 이외에도 어떤 서비스를 갖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부분들이 이번 세션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프로젝트 준비 과정은 문제점에 대한 확인, 그다음에 개선을 통해서 혁신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부분들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어떤 솔루션을 도입할 건지에 대한 논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S4 하나가 될 수도 있고 IBP가 될 수도 있고 TM 또는 클라우드 솔루션들이 검토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떤 솔루션을 도입할 건지 결정이 되면은 어떤 방식으로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온프리미스 중심, 또 현재 및 미래의 클라우드 방식으로 갈 것인지 또는 뉴 인스톨레이션으로 갈 것인지 컨버전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방식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은 어느 회사와 같이 협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준비 과정을 본다고 하면은 어떤 솔루션을 도입하고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주로 SAP 솔루션 영업 담당자분들이 컨택이 되실 거고요. 그다음에 솔루션이 확정된 이후에는 어떤 방식으로 가고 어떤 회사와 협업할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SAP 서비스 담당이 여러분과 선택할 예정입니다. 그럼 SAP 서비스 케이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프로젝트는 크게 세 가지, 고객 주도, 파트너 주도, SAP 주도,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프로젝트에 대한 리스크가 낮고 작은 규모의 프로젝트인 경우는 고객 주도로 하는 케이스가 있고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파트너사 주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범용화된 기술 영역을 도입한다라든지 또는 국내에 해당 솔루션에 대한 스킬셋 인력들이 많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 또한 국내 구현 사례가 있는 경우는 파트너사 주도로 좀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SAP가 참여하는 같은 경우는 국내 최초의 솔루션 도입 사례라든지 기술 도입 경우가 될 것이고, 또는 복잡도라든지 데이터 볼륨 등 프로젝트에 대한 리스크가 높은 경우, 또 프로젝트의 그런 진행 항목에 SAP가 꼭 참여해야 될 수 있는, 또 SAP만 할 수 있는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SAP 서비스가 프로젝트에 같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AP 서비스를 적용할 수 있는 검토 대상은 기본적으로 범용화된 솔루션이나 기술 영역은 파트너사 주도로 좀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SAP가 참여하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내 사례가 없어갖고 글로벌 전문가와 협업이 필요하다라든지 파트너사의 그 자체 기술력 내재화가 아직까지 안 돼 있는 경우 SAP가 참여를 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프로젝트에 대한 리스크가 높고 데이터에 대한 볼륨이 높은 등 미션 크리티컬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리스크를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SAP가 같이 협업을 합니다. 또한 일부 고객의 경우 솔루션 벤더로서의 SAP의 주도적인 참여를 요청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다음은 SAP 서비스의 체계 부분들입니다. 프로젝트 계획 단계부터 설계, 구축, 안정화 단계까지 SAP 서비스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크게 5개의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프로젝트 계획 단계에서 비즈니스 컨설팅 서비스 영역으로 마스터 플랜을 수립을 한다라든지 설계 단계 PI 활동이라든지 KPI 설계 등이 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 프로젝트 분석 및 설계, 구축 단계 관련돼 갖고 구축 서비스를
직접 수행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S4HANA 컨버전이라든지 S4HANA 뉴 인스톨레이션이라든지 IBP 등 신규 웨어러블 솔루션을 구축하는 케이스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최근 클라우드 솔루션을 적용하는 케이스가 구축 서비스의 사례일 것입니다. 구축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니어 제로 다운타임 서비스라든지 모델 컴퍼니라든지 SLO 등에 대한 그런 구축 서비스를 효율화하기 위한 서비스도 같이 포함돼서 진행이 되고 또 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 분석 설계부터 해서 안정화 단계까지 파트너사 주도의 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 부분들입니다. 네 번째로는 고객이 필요한 기능들을 SAP가 표준 코드처럼 기능처럼 개발해주는 IBS 서비스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프로젝트 진행 단계에 걸친 그런 교육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SAP 서비스는 총 5개의 그 서비스 구성 항목으로 되어 있고요. 상세 서비스 항목은 여기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은 오늘 이후 세션을 통해서 상세하게 어떤 형태로 효율적으로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SAP의 그 5가지 핵심 서비스 유형에 대한 내용을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즈니스 컨설팅 서비스 영역의 경우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수행하기 위한 로드맵이라든지 차세대 ERP 마스터 플랜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전략,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 엑셀런스, 그 다음에 솔루션 테크놀로지 각 영역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가 주요 내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구축 서비스의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PS, 즉 프로페셔널 서비스라고 통칭을 합니다. 그래서 SAP가 직접 구축 컨설팅에 참여를 하고 SAP 전문가가 참여를 해서 특정 영역이나 솔루션에 대한 설계 구축 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PE 서비스라고 얘기하는 지원 서비스 부분입니다. 프리미엄 인게이지먼트의 약자이고요. 기본적으로 고객 주도, 파트너사 주도의 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SAP 지원 서비스 체계입니다. 이를 통해서 SAP 솔루션이라든지 신기술 도입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서비스 목적입니다. 네 번째로는 개발 서비스로 해서 IDP라고 통칭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노베이티브 디벨롭먼트 프로젝트의 약자로서 고객이 요구하는 기능이지만은 SAP에 내재된 표준 기능이 없어갖고 고객 니즈에 맞게 표준 기능을 SAP가 개발하는 부분들이고요. 이와 관련돼서는 유지보수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걸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솔루션을 잘 쓰기 위해서는 교육 부분들도 중요한 부분들이라서 프로젝트 참여 인원에 대한 교육, 그 다음에 사용자들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을 잘 지원하기 위한 교육 인프라 구성이라든지 솔루션 부분들이 교육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각각의 서비스 유형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비즈니스 컨설팅 서비스 부분들입니다. 비즈니스 컨설팅 서비스의 특징은 SAP 솔루션 이해 기반으로 해가서 컨설팅 서비스가 제공이 된다는 부분들이 다른 파트너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는 좀 차별화된 부분들입니다. 우선 이노베이션 또는 전략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로드맵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스마트 워크플레이스에 관련된 그런 마스터 플랜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하나의 서비스 영역으로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오퍼레이션 엑셀런스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솔루션 기반의 PI 활동을 한다라든지 또는 프로세스에 관련된 그런 KPI를 설계한다는 부분들에 대한 영역들이 있고요. 세 번째로 솔루션 및 테크놀로지 영역 관련돼서는 차세대 ERP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수립을 한다라든지 회사 차원에서의 클라우드 트랜스포메이션 전략을 수립한다라든지 또는 RPA 플래닝 등에 대한 서비스 부분들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세대 ERP 부분들을 마스터 플랜을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고객과의 인터뷰 또는 분석을 통해서 차세대 ERP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그런 당위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부분들이 들어갈 거고요. 또한 각 업무 영역별로 해서 공감대 형성을 위한 그런 투비 비전이라든지 변화 모습, 이를 통해서 혁신심을 도출하는 부분들이 차세대 ERP 마스터 플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차세대 ERP를 통해서 아키텍처 부분들은 어떻게 가져가야 되고 프로젝트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 및 일정, 예산 부분들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정리 부분들이 차세대 ERP 마스터 플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주요 아웃풋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혁신 관련된 그런 전략 및 로드맵, 그다음에 시스템 구현 전략, 시스템 전환 전략 또는 추가적으로 기술 아키텍처 정의하는 부분들이 비즈니스 컨설팅 서비스 영역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현재 H사라든지 S사라든지 대형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작업의 사전 플랜을 통해서 해당 서비스가 제공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구축 서비스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아마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SAP 영역별 전문가가 참여해서 프로젝트를 같이 수행하는 부분들입니다. 구축 서비스 내역을 본다고 하면은 S4 하나 측면에서는 신규 인스톨레이션을 한다라든지 컨버전하는 방식이 될 건데요. 신규 인스톨 방식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진행 방식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모델 컴퍼니, 즉 산업별 또는 솔루션별 프리컨피규어드 시스템을 활용해서 빠르게 프로토타이핑하고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표준 프로세스 및 표준 테스트 스크립트 등을 활용해서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컨버전 방식의 경우는 비즈니스 다운타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NGDT 서비스를 포함을 한다라든지 또한 시스템 랜드스케이프 옵티마이제이션 관련돼 갖고 데이터 볼륨을 최소화시킨다라든지 데이터의 전환 부분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SAP 서비스를 통해서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S4HANA 이외에도 요즘은 다양한 에로비 솔루션들이 도입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TMEWM, 그다음에 센트럴 파이낸스 등 어떤 피저빌리티에 대한 검토라든지 신규 솔루션 구축 작업들이 구축 서비스로 제공이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클라우드 솔루션에 대한 어덥션 부분들도 같이 포함되게 됩니다. 구축 서비스의 진행 방식은 기본적으로 SAP 코리아라든지 SAP 글로벌 전문가가 직접 참여를 하게 되고요. 설계 단계부터 안정화 단계까지 프로젝트의 엔드-투-엔드 전체 커버리지를 담당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델 컴퍼니라든지 NGDT, SA로 서비스 등 해당 태스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시는 서비스 부분들이 같이 포함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구축 서비스 관련된 부분들은 L사의 S4HANA 전환을 위한 NGDT 서비스라든지 S4HANA 클라우드 적용, 그다음에 IBP 또는 TM 구축 관련된 그런 구축 서비스 부분들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원 서비스 부분입니다. 우리가 P, 즉 프리미엄 인게이지먼트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S4HANA 등 최신 솔루션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과거 솔루션 대비 프로세스라든지 데이터 모델이나 UX, DB 부분에 많은 혁신적인 그런 기술이 반영되어 있다 보니까는 SAP는 P 서비스를 통해 갖고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체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P 서비스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고객, 파트너사가 주도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직접 파트너사가 세팅이라든지 개발 부분들을 주도를 하고요. SAP는 프리미엄 인게이지먼트라는 걸 통해 갖고 사전 가이드를 하고 이슈 해결 등에 대한 그런 지원 활동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PE 서비스는 고객 파트너사 주도의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SAP 표준 서비스 지원 체계이고요. 이는 사전 준비, 계획 단계부터 안정화 단계까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언프레미스, 클라우드, 그다음에 각종 어플리케이션 부분들을 영역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파트너사를 통해서 구축 프로젝트를 잘 수행하고 있는데 왜 PE 서비스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솔루션들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설계 단계에서는 솔루션 기능 이해 기반으로 실행 가능한 투비가 설계됐는지를 좀 확인하는 작업들이 필요하고요. 또한 정확한 시스템 파라미터 세팅이라든지 하드웨어 사이징을 통해 갖고 적정한 그 설계 및 그 구축 작업이 진행됐는지 확인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또한 구축 단계에서는 표준 기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고요. 또한 이슈가 발생했을 경우는 이슈에 대한 그런 해결 지원도 좀 필요합니다. 또한 구축 단계 이후에 성능 부분들도 물론 참여한 파트너사가 수행을 하겠지만은 SAP가 좀 더 체계화된 내용이라든지 깊이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최적화된 성능에 대한 개선 활동들에 대한 지원들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PE 서비스는 계획 단계부터 설계, 구축, 안정화 단계, 또한 각각의 솔루션별로 약 한 250개의 개별 서비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프로젝트에 대한 상황, 그다음에 단계별 스테이터스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SAP가 왜 그 PE 서비스를 지원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SAP는 솔루션 벤더로서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과거에는 문제가 발생하면은 사고 처리반 또 해결 지원반 형태로 해서 사후 대응 중심으로 좀 많이 참여를 했는데 이런 리스크 비용이나 어떤 프로젝트에 대한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대응하는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진행 단계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사전 프로젝트가 건전하고 정확하게 진행됐는지를 확인하고 단계별로에 발생한 그런 문제점들을 지원하는 체계로 가져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PE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향후 문제점에 대한 그런 사후 지원뿐만이 아니라 사전 대응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각 솔루션 간의 통합성을 지원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프로젝트 전체적인 진행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는 측면으로 프로젝트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원 서비스의 구성 체계 부분들은 TQM, 토탈 퀄리티 매니저가 프로젝트에 온사이트 하면서 고객 서비스에 맞는 그런 서비스를 계획을 하고 실행하고 그다음에 팔로우하는 역할들을 수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엔지니어링 서비스라고 해서 이미 SAP가 가진 여러 프로젝트의 경험과 전문가들에 의해서 사전 내재된 그런 서비스 모델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그 서비스를 그 글로벌 전문가나 로컬 전문가의 리모트 또는 온사이트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 상황에 맞는 그런 디자인 리뷰, 갭 해결, 이슈 해결 등에 대한 작업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 EOD 서비스를 통해 갖고 특정 문제 해결을 위한 SAP 전문가의 그런 스팟성 참여 부분들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최근 3년 동안 이 PE 서비스는 약 한 23개의 프로젝트 사례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개발 서비스입니다. 복잡도가 높고 필수적인 기능 관련돼서는 SAP가 표준 코드 수준의 개발 및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어느 프로젝트든지 솔루션이 지원하는 기능이 있고 그다음에 고객이 요구하는 기능 대비 갭이 있을 겁니다. 이 갭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워크어라운드 방법을 찾던지 아니면 넥스트 릴리즈에 제공되는 기능을 활용한다든지 또는 추가적인 개발을 한다든지 부분들에 대한 대안이 검토가 될 수가 있고요. 특히 복잡도가 높은 프로젝트는 경우는 프로젝트 자체적인 개발이 어려운 경우 SAP가 직접 개발 업무를 수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객 특화된 그런 기능에 대해서 SAP가 표준 기능을 추가 개발하는 서비스 부분들이고요. 지금 고객이 직접 CBO 형태로 개발하는 방법도 있고 SAP가 IDB 형태로 개발하는 부분들 각각의 장단점은 있습니다. 물론 SAP가 IDP 형태로 개발하는 부분들은 추가적인 고객 투자가 필요하지만은 SAP 솔루션 개발 관련된 전문가가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복잡도가 높은 기능들을 SAP 표준 소스 코드 수준에 맞춰서 개발을 하고요. 또한 필요한 경우 고객에게 유지 보수 지원 서비스도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버전업 때도 SAP 표준 기능과 차이 없이 동일한 버전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IDP 같은 경우는 S사 같은 경우는 AATP라든지 TM 영역에 대한 그런 IDP 프로젝트를 수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C사의 연결 회계, 그다음에 다른 C사의 EBR 구축 등에 대한 프로젝트 사례가 있습니다. 마지막 유형인 교육 서비스 부분들입니다. 해당 솔루션들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팀원들이 솔루션을 이해를 해야 되고 사용자들 해당 솔루션들을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팀원에 대한 트레이닝 측면에서 디자인 띵킹, 또한 오프라인 클래스룸 교육, 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된 프로젝트 니즈에 맞도록 블렌디드 러닝 프로그램들을 제공을 하고요. 그다음에 프로젝트 전 기간에 걸친 지속적인 러닝을 위해서 지금 이러닝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 강사와 어떤 소셜 러닝도 수행을 하고 실습 환경도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교육 서비스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 솔루션도 같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Enable Now라고 해갖고 고육 컨텐츠를 만들기 위한 툴들, 그 다음에 퀘스천 마크라서 교육 후 평가라든지, 그 다음에 테스트, 그 다음에 분석할 수 있는 툴 부분들, SAP UEM 그래서 현장에 있는 사용자가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경험을 분석하는 툴 등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즈니스 컨설팅부터 교육 서비스까지 5개의 SAP 서비스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SAP 서비스를 활용했을 때 장점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장점은 솔루션을 가장 잘 이해하는 SAP 로컬, 그다음에 글로벌 엑스퍼트가 직접 참여한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파트너사보다도 솔루션 이해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들이 가능하고요. 이를 통해서 프로젝트 계획 단계부터 해서 안정화 단계까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범용화된 기술 부분들은 파트너사가 지원을 하지만은 파트너사가 커버하지 못하는 특화 솔루션이라든지 기술 영역 부분에 대해서도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요. 그다음에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솔루션에 대한 개발팀과도 같이 협업해서 서비스를 진행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최신 기술을 선반영하고 향후 로드맵에 대한 방향성 부분들을 고려한 서비스 부분들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SAP 서비스의 어떤 포트폴리오, 전체적인 구성 체계를 5가지 영역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를 기반으로 솔루션에 대한 구축, 그다음에 솔루션에 대한 적용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하우투 부분들은 다음 세션을 통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